자, 교재는 121페이지 보세요. 등록상 정정인데 지적 공부 있죠. 이런 토지 대장이라든가 이런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이 그죠?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해야죠. 그죠? 고쳐야 되는데 이게 정정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1번이 그 신청. 토지 소유자들 있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면 신청으로 정정을 하고요. 넘겨보시면 122페이지로 123페이지까지 갑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2번이 직권 등록상 정정이 요건 소관청이 각 시군구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 직권 정정 사유가 그죠? 그 1번에 9가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그죠? 넘겨보시면 그 9번까지 요게 여기 해당되면 그대로 두세요. 지금은 그 직권 정정 사유가 법에 9가지가 있는데 오랜만에 작년에 그죠? 요 9가지의 직권 정정 사유를 묻는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죠?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적다, 없다 안 했습니다. 없다 그러면 막 지웁니다. 지워. 그래서 요게 최근 10년 있죠. 10년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이니까 요게 요거 나중에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 뭐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있죠. 125페이지로 갑니다. 소유자 정정은 거기 소유자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성명, 이름, 요 토지 대장에 왜 소유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의 성명 등이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토지는요. 거기 보세요. 등기된 토지는 등기 기준이고 등기부 있죠. 등기부. 여러분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 이거와 일치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나중에 오늘 전체 하는 게 대장에 있는 소유자하고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뭐 해야 됩니다. 일치. 요건 등기 기준으로 하고요. 전체가. 나중에 요거 전체 뭐 읽으시면 되는데 등기부 기준이고 미등기 토지 있죠. 밑에 보세요. 미등기 토지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이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등록상이 명백히 잘못되면 아까 우리 했던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뭐를 합니다? 정정.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또 넘깁니다. 이제 나머지는 5절 이건 필요 없고요. 6절은 아까 잠깐 소개했고 이제 7절 128페이지로 갑니다. 지적 공부 정리. 자, 요게 오늘 우리 배웠던 두 가지입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할 때 그죠? 토지 이동, 여러분 토지 앞 시간에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여기 있죠. 우리 이미 했습니다. 토지 대장 안에 요 사유 좌측에 요거 있었죠, 여러분. 토지 대장 좌측 토지 표시란에 지목 면적 그 사유란에 보면 사유에 보면 그죠? 신규 오늘 우리 배웠던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게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쉽게 토지가 이동이 변동이니까 그죠? 그럼 토지가 변동되면 토지 대장 안에 여기다가 토지 대장 안에 토지가 변동된 대로 정리를 하죠. 요게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하나는 토지 131페이지로 갑니다. 4번 보세요. 맨 위에 토지 소유자 정리. 거기 보면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가 바뀌면요. 요거 등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등기 기준으로 하고
다만 이제 등기 기준이 이건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토지 대장 안에 우측에 소유자란에 여러분 좌측에 아까 사유란에는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해놓고요. 우측에요 토지 대장 우측에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바뀝니다. 김영수에서 이경자로 이경자에서 박정수의 5인 마지막 정영수 이렇게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하고 나서 요 등기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요게 소유자 정리입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가지고 다음 이제 등기 촉탁까지 이제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 지적 오늘 끝나면 등기 일부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등기소가 있고 우리는 여기는 남구는 울산광역시 남구는 울산지방법원 여기 옆에 시내 법원 안에 등기소가 있고 저 북구 가면요. 북구 있죠. 북구 가면 동구는 없고 북구하고 동구는 울산지방법원 북구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적은 어디서 관할하죠? 각 어디죠?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토지 가지고 예를 들면요. 보세요. 건물도 있지만 토지 등기부는 각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관리하고 그죠? 토지에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토지 대장 임야는 임야 대장이 있지만 토지 대장 건축물은요 또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러면 각 시군구는 이 토지 대장 있죠 이거 토지 대장을 관리 이거 기록해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각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관리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는 등기소에서 토지 등기부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뀝니다. 토지를 매매 우리 다 알죠. 매매해서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면요. 등기하고 나서 각 시군구로 뭐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는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장. 그래서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 해야 되죠? 일치. 그죠? 일치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통지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뭐 하라는 겁니다. 정리. 거꾸로 말하면요. 방금 제가 그 책에 131페이지 그죠? 그 책에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토지는 뭐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랬죠? 등기. 저겁니다. 저거. 그럼 등기법에 가면 여러분 등기법에 가면 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죠? 자, 264 거기 소유자 정리 있죠. 그 지금 여러분 책에 131페이지에 그 소유자 정리 옆에 264페이지라고 적으시고 264페이지로 갑니다. 264페이지 보세요. 264페이지에 여기가 등기인데 거기 264페이지 그 3번 위에 괄호 3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거기 보고 계세요. 통지 대상에 등기관이 등기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소관청인데 하여튼 소관청 나오면 여러분 토지든 건물이든 소관청 나오면 어디입니다? 시군구청입니다. 시군구청에다가 각각 알려주는데 이게 알려준다가 이겁니다. 통지. 왜 통지하죠? 등기하고 나면 여기 보세요. 뭐 하라고요? 소유자 정리. 이거 하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죠. 등기법에.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방금 제가 각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들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들은 소유권 등기입니다. 이게 소유권 등기하고 나면
시군구로 소관청으로 통지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죠? 뭐 하라고요? 소유자 정리. 어디다가요? 대장에. 대장에 이거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합니다. 요거 할 때요. 264페이지 요거 알려준다. 통지한다 할 때 다시 여기로 갔다 옵니다. 131페이지. 거기 소유자 정리. 요겁니다. 여러분 각 시군구는 등기소에 뭐를 받아서 통지. 거기 264페이지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거 보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뺍니다. 자, 132페이지로 갑니다. 등기 촉탁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등기 여기 보세요. 아까 이번에는 반대로 시군구가요. 오늘 우리 이거 배웠죠, 여러분. 앞 시간에 각 시군구가 토지 대장에 토지 변동, 아까 우리 토지 변동 등이 생겨서 토지 대장에 분할, 토지 대장에 토지가 분할되면 어디도 분할돼야 됩니다. 등기부도. 그죠? 그래서 각 시군구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촉탁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부탁. 촉탁이 부탁이에요. 부탁. 등기 부탁 그러면 쉽죠. 등기법에 가도 여러분, 등기법에 가도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등기소 가가지고 법무사 통하거나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건 신청입니다. 신청이고 국가가 시군구라든가 국가한테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하라, 등기해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촉탁입니다. 부탁입니다. 등기 부탁해요. 그게 뭡니다? 촉탁. 그러면 오늘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신규 등록. 아까 했죠? 신규 등록.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 그죠? 나중에 뭐 책에 다 써져 있습니다. 이거 등기 촉탁 해놓고 아닌 것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그죠? 물었다 하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만 각 시군구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는데 요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었으면 신규등. 이건 신규 등록하고 아까 제가 등기합니다. 물론 신규 등록하고 하는 등기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이건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등기법에 가면 여러분 보존 등기부터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때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건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었다 하면 이겁니다. 신규 등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133페이지에 맨 밑에 지적 3번입니다. 맨 밑에 지적 정리 등의 통지인데 이건요. 지적 정리를 하고 지적 공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시군구가 지적 공부에 이 토지 대장 등에 이거 지적 정리하고 나서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통지해 주느냐?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요 통지 시기 그 넘겨 보시면 맨 끝에 그 134페이지에 맨 밑에 있죠. 통지 시기라고 돼요. 3번 시기.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하고 나서 통지해 주는데 그 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1, 2번. 숫자만 두 개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아까 요거죠, 요거.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죠? 촉탁하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근데 등기 완료 통지서가 어디에 접수되느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시군구에. 자, 등기 촉탁하고 나서 각 시군구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되면 그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통지하고요. 아니면 2번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건 지적공부에 등록. 거기 등록이 다른 말로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입니다. 7일. 이 숫자 묻는 거 있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두 개의 숫자 요것도 묶어서 여기까지 써줍니다. 앞에 1번은 변경 등기 필요하다 하면 그건 15일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으면 2번은 7일. 요거 숫자 두 개 요것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체크만 해두세요. 여러분 요거 두 가지 경우에 있죠. 요 두 개의 경우가 통지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나머지 빼고요. 안 하는 거 많습니다. 오늘 뭐 계속 이 책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는 요 책 끝나면 요약집 나오니까 요약집 이야기 했죠. 4월까지 해서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까지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앞전에 여러분 학원하고 지금 격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공시세법이 그죠? 격주로 하다 보니까 1, 2월에 지금 1월 달에 2번 했고 그죠? 2월 달에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2번 하는데 네 번에 이게 안 됩니다. 학원마다 네 번에 안 돼 가지고 네 번밖에 수업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번. 4주. 세법 4주. 세법은 16문제니까 4주에 조금 빨리 하면 되는데 학원하고 해서 공시세법은요. 우리 공시법은 3월까지 가야 돼요. 3월, 1월, 2월, 3월. 이거 뭐 여러분 빨리 나가도 이거 안 하는 게 지금 많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많죠. 또 공부할 때요. 요 보라는 것만 보셔야 되는데 그 청개구리 과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걸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응? 그건 내년 대비예요. 예? 올해 합격하셔야죠. 그죠? 예, 하라는 것만 보세요. 4월에 가면 여러분 자 요약집 찍어 드릴 테니까 요거 말고 요약집 있어요. 요약집 이야기했죠.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 나중에 다 해야 될 거는 요 4월에 요약집 찍어 드릴 테니까 요약집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요 책은 요 지금 체크하는 부분만 보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지적 정리까지 했고요. 이제 돌아갑니다. 요 지적 다음에 이제 등기가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하고 오늘 좀 일부 소개합니다. 자, 16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16페이지에 자, 지적 청량 부분이 남았는데 앞전에도 시작할 때 제가 16페이지에 그죠? 청량이라는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그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청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량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법적으로 있죠, 여러분. 법적으로 청량을 어떻게 하고 또 청량을 왜 하는지 요걸 묻는 게 요게 지적 청량 부분입니다. 의에 보세요. 맨 앞에. 의에 청량의 의.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해놓고요. 필지마다의 경계, 좌표, 면적 요걸 정하는 겁니다. 우리 다 배웠죠? 경계는 여러분 경계 그러면 도면에 토지의 경계인데 그죠? 이 도면 안에 있는 선, 이 도면 안에 토지를 그려놓은 이 선이 무슨 선이다? 경계선. 이거 여러분 도면 이거 어떻게 만들죠? 이 도면 어떻게 만들죠? 뭐 해서 만듭니다 이거? 청량. 이거 500분의 1 축척 500분의 1을 가지고 청량해가지고 요걸 만듭니다. 좌표는요 여러분 그 책에 좌표는 앞전에 우리 첫 주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토지마다 면적이 있죠. 다 아시죠? 토지 대장에 임야 대장에 이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등록합니다. 이미 우리 요거 배웠죠. 경계 면적 어떻게 정한다. 요거 뭐 해서 정합니다? 청량. 요 세 가지 있죠.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게 지적 청량이고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117페이지에 그 가운데 3번에 청량 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좌측에 있죠. 거기 표에 좌측에 있는 13가지. 요거 나중에요.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한 번씩 쭉 읽어가면 돼요.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가 그거 기초 청량이라고 써졌는데요. 지적 기준점 하면 여러분 우리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요런 점이 있습니다. 지적 여기 써진 게요. 무슨 도근점이라고 써진 것도 있다고 그랬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인데 그냥 보조점 써진 것도 있고 경계점이라고 써진 것도 있어요. 요런 점을 정하는 게 무슨 청량 기초. 그 다음에 있죠. 2번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것은 멸실이 돼서 복구하거나 신규 등록. 3번부터 오늘 배웠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6번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뭐 합니다? 말소. 그것도 청량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등록상 방금 정정하거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정하거나 축척을 변경하거나. 9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다. 이걸 무슨 청량이라 합니다. 거기 끝에 지적 확정.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건 다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11번 요거는요. 지상 구조물과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 요것도요. 끝에 지적 현황 청량. 요거 10번 11번은 제가 그 절차 바로 밑에 절차하기 전에 그 설명드립니다. 12번은 지적 청량을 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검사는 다음 페이지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검사하는 청량이고 13번이요. 자 다시 와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데 이 지적 재조사 있죠. 요 사업만 아십시오. 전국적으로 여기 보세요.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토지 남한 지역입니다. 물론 남한 지역만, 북한은 뭐 우리 지역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있죠. 토지 경계 면적이 안 맞아서 이걸 지적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실제 토지 경계와 면적이 안 맞아서 재조사를 합니다. 시군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요. 2020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재조사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요.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2030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재조사를 합니다. 이게 재조사 청량입니다. 말 그대로 재조사하는 청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고요. 우측에 청량 대상 X 거기 있죠. 3, 4번 뭐 다 아닙니다. 아까 했죠. 우리 앞 시간에 첫 시간에 지목 변경 합병 있죠. 합병.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토지와 토지를 합병할 때는 작년에 있죠. 합병 물었다 그랬죠. 아까. 근데 답은 합병 신청 기간이 60일인데 90일 나와서 틀린 거고요. 그건 답이고 토지와 토지를 합병할 때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청량 안 해요. 실무에 가면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A 토지하고 여기 A 토지하고 B 토지를 합칠 때 면적은 요거 앞전에 토지 대장에서 여러분 요게 500제곱미터고 요게 500이고 요게 83.2제곱미터다. 그러면 500하고 83.2를 합쳤습니다. 면적은 더하면 됩니다. 그죠? 얼마가 되죠? 583.2가 되는 거고요. 이 도면에 경계 있죠. 실무에 가시면 이 도면에 경계는 요렇게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요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 안에 시험에 안 나오고요. 도면 안에 경계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건 요 토지하고 요 토지가 뭐 된 겁니다. 합병이 돼서 이 경계를 뭐 한 겁니다. 이게 말소. 이게 말소한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합병을 할 때는 토지와 토지를 합병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청량. 그건 상식이고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요. 17페이지 맨 밑에 그 청량 절차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청량 대상의 그 위에 표에 좌측에 10번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가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고 11번 끝에 그 지적 무슨 청량이라고 했죠? 현황. 요 둘은요 실무에 가도 요런 거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10번, 11번 보고 계세요. 10번이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제일 많은 분쟁이 토지 이웃하는 토지와 토지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경계 분쟁입니다. 경계가 어디냐? 여러분 또 서로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에 가면 중개하러 가시면 경계 분쟁 어느 한 토지가요. A나 B나 또는 두 토지가 경계가 침범됐다. 이 토지가 B 토지가 A 토지 쪽으로 경계가 침범돼 들어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경계 분쟁이 생기면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다. 그죠? 뭐 해봐야 된다. 청량. 그래서 청량해달라면요. 여러분 경계 복원 와서 경계 복원 청량을 해줘요. 경계가 어딘지를 복원해 줍니다. 앞전에 요 이야기 했죠. 경계 여기하고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에 빨간 말뚝을 박아주고 가요. 말뚝이 안 박아지는 데는요. 경계를 표시해줘요. 이렇게 빨갛게 락카로 이렇게 표시해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걸 이으면 요게 뭐가 됩니다. 경계. 그죠? 요겁니다. 근데 경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경계 분쟁이 생겨서 경계가 어딘지 알아보려면 청량을 해달라고 하면 경계 와서 경계 무슨 청량을 해준다? 복원. 또 하나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여기 보세요. 그 11번 이거 11번 이거 나중에 11번 이 말이 그죠? 법에 있는 말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이게요. 요 설명만 들으세요. 지적 현황이 뭐냐? 11번 끝에. 그럼 건축법에 여기 보세요. 건축법에 건축을 할 때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요. 일정 거리 있죠. 요 일정 거리를 띄워야 돼요. 이게 주거지역만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주거지역에서 이거 주로 띄웁니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 학원 이 건물은 무슨 지역이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안 띄웁니다. 이 건물하고 옆에 건물이 딱 붙었죠. 여기 옆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은 이거 안 띄웁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 이제 이걸 띄워요. 왜 그러냐? 들어보셨죠? 일조권이나 또는 건축물 높이에 따라 이 띄우는 거리가 있어요. 그건 뭐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띄운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면요. A 토지 쪽에서는요. 보세요. A 토지는 이 띄우는 거리가 법적으로 2m를 건축물이 4m면요. 제일 기본적인 게 건축물이 4m면 2m를 띄워야 돼요. 인적 경계로부터. 이걸 A 토지는 법적 거리를 안 띄웠다 그러고 B 토지는 띄웠다 하고 건축할 때 이런 분쟁이 생기면 요게 청량해달라면 요것도 청량입니다. 지적 우선 청량을 해줍니다. 현황. 그게 11번. 이름만 아세요. 이름만. 지적 무슨 청량이라고요? 현황.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 인접 토지 경계와 건축물의 관계, 그걸 다른 말로 현황. 건축물과 경계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겁니다. 저런 분쟁도요. 여러분 가보세요. 실무에 가면 이런 분쟁도 생깁니다. 건축할 때. 저쪽 A 토지 쪽에서는 멀리 띄우는 게 좋고, 그죠? A 토지 쪽에서는 우리 집 경계로부터 떨어지는 게 좋고, B 토지는 딱 붙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저 경계에 붙이는 게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요런 청량을 해달라면 나머지 있죠. 여러분 실무에 가면 나머지 청량들도 있지만 저런 청량을 여러분이 내가 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저렇게 경계 분쟁이 생겼거나 건축할 때 이웃 간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요, 건물 지을 때 저런 청량을 해달라면 어디 가서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어디 가서 청량해달라고 하느냐. 그 이제 17페이지 맨 밑에 절차에 청량 의뢰서 제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인데 여러분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청량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의뢰서를 청량 의뢰서를 그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자 넘겨보시면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서 지적 청량 수행자 있죠.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청량을 의뢰하는데 그 수행자가 누구냐? 거기 밑에 보충학습에 보세요. 바로 밑에 청량 수행자 하면요, 지적 청량업에 청량을 업으로 하려고 등록한 자, 시도지사한테 등록. 여기는 시도지사.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중개업자처럼 여기 보세요. 업자를 합니다. 저는 그냥 업자 줄여서. 시험에는요,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청량 수행자 하면 청량을 업으로 하는 업자 있죠. 업자. 요 업자를 청량 수행자라고 그래요. 업자. 중개하는 업자를 중개업자. 그죠? 와 같이 청량, 지적 청량 업자. 또 하나는 한국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조금 됐죠. 이름 바뀐 지. 여러분 지적공사 그랬죠.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요 앞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냥 공사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거 시험에는요, 여기 보세요. 청량 수행자 하면 업자하고 공사가 있는데 여기 이 중에 하나 가서 청량해달라 하면 돼요. 그런데 업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울산에도 이 업자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어디 가느냐 하면 공사, 요 공사한테 가요. 울산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에 지사가 있죠. 지사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뜹니다. 거기 가도 되고요. 실무적으로 말하면 각 구청에 있죠. 시군 구청에, 우리 남구청에 가면 남구청 민원실에 요 공사 직원이 매일 한 명씩 공사 직원이 구청에 파견 나가요. 구청 가서 해도 되고요. 청량해달라고 공사 직원 찾아서 해도 되고요. 전자 신청 되니까요. 인터넷상으로 이 공사 홈페이지 있죠, 여러분.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 신청해도 됩니다.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요. 1544 7704인데 1544 7704 청량공사라고요. 청량해 준다고 청량공사라 그래요. 텔레비도 가끔 나오죠. 이거 공사, 이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뭐 지적 제조사 사업도 하고 저런 경계 분쟁에 따른 청량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예, 텔레비 광고도 나오고 해요. 가끔 여기 여러분 7704 여기 이제 전화 걸어서 또 청량 어떻게 하는지 물어서 또 그 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여기 전자 신청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행자 그러면 업자와 공사 여기 가서 의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2번 청량 수행 계획서 제출해 놓고 청량 수행자는 청량 의뢰 받으면 청량 기간, 청량 일자, 청량 수수료 등을 적은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각 시군 구청에 이제 제출하고 그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량에 들어갑니다. 밑에 3번 청량 실시에 가면 그 2번에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자, 여러분이 청량을 의뢰하면 요 일정 기간 내에 청량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1번 청량 기간에 여기 제일 많이 묻습니다. 청량 기간이 5일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런 청량해달라면 5일 이내에 청량하고요. 검사를 받습니다. 바로 우측 페이지에 19페이지에 나옵니다. 검사 받습니다. 검사 기간이 4일입니다. 그럼 보세요. 5일 내에 청량해주고
4일 내에 뭘 받습니다. 검사. 그럼 합하면 며칠이죠? 9일. 원칙은요. 9일 내에 청량을 끝내줘야 돼요. 이 기간 내에.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2번에 지적 청량 기준점을 설치해가지고 청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청량 지적 기준점을 요런 아까 요거 있죠, 여러분. 요 점, 요런 점 있죠, 요거. 요런 점을 설치해서 청량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4일이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씩 가산합니다. 1일. 자,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런 점 갖고 청량할 때는 이 점이 15점까지는 15점 이하 15점까지는 점이 15개 이하면 며칠 걸립니다. 4일이. 15점을 넘어가면요. 점이 15점을 넘어가면 4점이 넘을 때마다 며칠씩 더합니다. 1일씩 더해요. 1일씩.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여러분 저런 거 있죠. 저런 청량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여러분 지역에 우리 무슨 동네에서 무거동 전부나 일부에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사업을 합니다. 여기 어떤 사업, 이 동네에서 그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럼 전체를요. 사업 시행 지역 전체를 청량해야 됩니다. 그죠? 전체를. 그러면 이 안에 이 동안에 지적 청량 기준점 있죠. 이런 기준점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건점 같은 거는요. 여기 길바닥에 늘 하는 이야기 있죠. 길바닥에 나가면요. 오늘도 집에 갈 때 학원에 쭉 집에 갈 때 길바닥에 보면 도건점은 50m마다 찍거든요. 도건점을.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럼 이 안에 여러 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기준점이에요. 청량 기준점. 이 점을 전부 찾아가지고 청량을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점이 몇 점이면요. 15점 이하면 며칠이 걸리고요. 4일. 15점을 넘어가면 4점이 들어보세요. 15점을 초과하면 16, 17, 18, 19까지 요 4점을 초과하면 1일 더하고 그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16, 17, 18, 19까지가 4점이 초과됐잖아요. 16이든 17이든 18, 19점이 나오면 며칠 더하고 1일. 그러면 16, 17, 18, 19까지가 4점이 초과하고 또 4점을 20, 21, 22, 23 이렇게 또 4점을 초과하면 또 며칠 더하고 1일. 4점. 이러면 그냥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게요. 늘 할 때마다 16점이 나왔어요. 시험에. 16점이 나오면 며칠이 걸립니까? 15점 초과했죠. 16점이 나왔으니까 시험에. 15점을 넘어갔잖아요. 16점이 나오든 17점이 나오든 18점이 나오든 19점이 나오든 4점이 초과되었으니까 며칠 더하죠. 1일. 그래가지고 5일. 원래 나중에 할 때 원래 청량 기간에 이걸 더해줍니다. 5일을. 근데 딱 한 번 나온 게 여러분 16점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럼 할 때마다 16점이 안 나오고요. 여러분 그럼 86점이 나오면 시험에 86점이 나오면요. 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5점까지가 4일 16, 17, 18, 19까지가 5일 그죠? 20, 21, 22, 23 6일 양손으로 세야 돼. 그리고 몇 점까지? 86까지 세 가야 돼. 세 가다가 한 50 가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86점이 시험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냅니다. 딱 16점이 한 번 나왔어요. 16점이 5일 4일에다가 4점을 초과했으니까 요거는 5일이라 3번 있죠. 합의한 거 요거 지적 청량 의뢰인하고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어요. 따로 합의해서 그럼 그 기간에 따르는데 전체 기간에 4분의 3이 청량 기간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돼요. 합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따로 기간을 정했어요. 합의해가지고. 아까 청량 의뢰인하고 이 수행자 간에 왜 합의했는지 그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면 4분의 3, 4분의 1만 아시면 되는데요. 시험에 여러분 그 표 있죠. 표에 쭉 가다가 우측에 시험에 딱 2번 나왔는데요. 20일 있죠. 보이죠? 그 표에 20일. 그럼 20일을 합의했습니다. 20일 여기 보세요. 20일 내에 청량해 주겠다고 합의했으면 20일에 4분의 3이 며칠이죠? 써놨죠? 15일. 요게 청량기간이고 밑에 칸에 4분의 1이 며칠이죠? 5일. 이게 검사기간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게요. 시험 딱 2번 나왔는데요. 묻는 게. 여러분 이거 4분의 3, 4분의 1 묻는 게 한 번 있고 이건 여러 번 나오고 실제 숫자가 나온 게 20일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나온 게 그 옆에 40일이 나왔어요. 시험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일이 먼저 나오고 40일. 40일은 더 쉽습니다. 40일에 4분의 3이 30일. 4분의 1이 10일. 이게 무슨 기간이고요? 4분의 3이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요겁니다. 요거 물었던 게 여기가요. 여러분 아까 다시 보세요. 세 가지. 그 1, 2, 3번. 원래는 여기 보세요. 원래는 청량기간이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이고. 근데 점 갖고 할 때는 15점까지가 4일이 걸리고 15점을 넘어가면 4점이 넘어갈 때면 4점이 초과될 때마다 며칠씩 더해간다. 1일. 합의했으면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이 무슨 기간? 청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 이걸요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하고 나서 여러분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 검사 받는데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청량의 정확성. 청량은 정확해야 되니까 검사를 받는데 청량 검사 받지 않는 게 2개 있어요. 내려갑니다. 맨 끝에 4번. 그 동그라미 4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원래 검사 받아야 되는데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조기 써놓은 2가지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 요 둘은 뭐 받지 않습니다. 검사. 이겁니다. 이거. 여기 써놨죠. 2개.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 이 둘은 뭘 받지 않습니다. 검사. 이거 둘 중에 하나 답으로 냅니다. 검사 받지 않는 청량. 물으면 저거 경계 복원 아니면 지적 현황. 요 2개는 요 둘은 뭘 받지 않습니다. 검사. 그저 저걸 제가 매번 저걸 예를 많이 듭니다. 저 2가지를. 여기까지. 자, 여러분 방금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청량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절차 있죠. 법적으로. 여러분이 자 실무에 가면요. 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늘 예를 드는 게 우리 여기 강의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그 수강생들 중에도 임야 있죠. 임야. 임야는요. 여러분 임야 중개할 때 산 있죠. 산. 임야 중개할 때 임야에 가보면요. 논이나 여기 시내나 시골의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 정도 되면 과수원 이런 거는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은 울타리라도 있죠. 울타리도 있고. 아니 과수원에 울타리 없어도요. 경계가 우리 과수원이 어딘지 경계가 대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뚝을 박아놓든 뭘 하든 그죠. 줄을 쳐놓든. 그런데 임야에 가면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여러분 산에 가보면요. 이 산에 가보면 내 산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 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 보세요. 경계가 없어. 그 밑에서 산 주인들이 그래요. 경계가 어딥니까? 어르신 산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저 봐라잉. 저기 저 나무 하나 있자. 저부터 저기 큰 나무 보이나? 저까지 우리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죠? 올라가 보면 경계가 없어. 길은 있는데 요즘 산에 길도 없는 산도 더 많고 그죠? 그래서 앞전에요.
임야 여러분 요 우리 수험생 중에 영천에 요 경북 영천에 임야 8,000평 임야 8,000평을 상속받았는데요. 우리 수험생인데 남자분이 상속받았는데 수업 듣다가 아니 내 땅, 내 산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그죠? 질문이 왔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8,000평을 그러면 아까 내가 청량하려면 수행자, 업자나 공사인데 주로 공사입니다. 그럼 영천에 가면요. 시니까 시군구마다 다 있어요. 영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 찾아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청량 의뢰 하면 됩니다. 모르면 전화하면 됩니다. 1544-7788 773 공사로 전화하면 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거 그럼 문제는 뭐냐? 수수료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청량 해달라면 뭐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 딱 수수료 있죠. 청량 의뢰에서 내고요. 아까 수행자한테 청량 의뢰에서 내고 딱 수수료 계산해 줍니다. 면적에다가 8,000평의 공시지가 8,000평에 대한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를 그 산정해 가지고 거기 몇 프로. 우리 중개는 그냥 주택은 거래 가격의 매매가 3억이면 3억의 0.4%, 상가는 0.9% 이런 식으로 수수료 요율이 있잖아요. 그죠? 거래 가액에 따라. 이거는 토지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줘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요거 얼마 나왔냐 하면요. 8,000평 수수료가 76만 원. 76만 원. 시가 2억이 넘습니다. 저 8,000평 2억이 넘어요. 좋은 산인데. 이 땅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매매가 시가가 한 2억 간데 2억 전체가 다 76만 원 나왔습니다. 76만 원 드리면 경계를 와서 산에 있죠. 이 말뚝을 다 봐주고 가요. 말뚝을 다 봐가지고 가요. 그럼 이걸 이으면 뭐가 됩니다. 경계가 돼요. 예, 산 밑에부터 촘촘히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 받고 저기 하나 박아줘요. 이걸 이으면 뭐가 된다. 경계. 이렇게 실무에 가도요. 이렇게 청량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또 아까 저거 있죠. 경계 분쟁. 요거 경계 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아니면 이 면적. 요 토지에 뭐를 알아봐야 되겠다. 면적. 경계나 면적을 분쟁이 아니라도요. 방금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분쟁이 아니어도 내가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내 땅에 내 토지에. 그러면 경계를 와서 저렇게 복원해 줍니다. 요런 절차 이걸 묻는 겁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하나가 또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22페이지로 갑니다. 22페이지 가면요.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청량적부심사가 있는데요.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측에 크게만 보십시오. 23페이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는데 넘기시면 여기까지만 아십시오. 25페이지 보세요. 그 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지방 표 보십시오. 표.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고요. 각 시도에 그 바로 밑에 칸에. 그럼 울산 우리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에는 무슨 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 그 중앙은요. 우측에 중앙지적위원회 어디에 있다? 국토부에. 이렇게 비교만 해두시고 넘기면 이 위원회가 뭘 하느냐 하면요. 마지막 설명이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해요. 심사. 거기 그 심사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 몇 개만 제가 마지막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청량을 했는데 내가 합니다. 아까 여러분 청량 수행자한테 청량을 의뢰해가지고 청량을 했는데요. 청량 결과에 불복한다. 그죠? 그러면 청량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경계 분쟁이 생겨가지고 경계를 와서 복원해달라고 해서 청량을 했는데 경계를 여기 그어놓고 갔어요. 그죠? 여기가 경계라고 그어주고 갔어요. 경계점을 찍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주니까 이거 경계 이어보니까 여기가 경계라고 해놓고 갔어요. 그죠? 누가 불만이죠? A가 이제 불만이죠.
B도 불만이죠. 여기 거라 그랬는데 그죠? 여기 거라 했는데 그래서요 실제로요 이 청량 기사들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사에다가 이 공사에 청량 의뢰하면요 청량 기사가 와요. 기사 하나 하고요 보조자 이 큰 폴대 같은 거 들고 와요. 자 같은 긴 거 보셨죠? 한 사람 여기서 청량하고요 저기 폴대 세워놓고 청량을 해요. 이 기사들이 요즘 많이 이제 좋아졌죠. 과거에는 이 기사들한테 돈 매기면 여기다가 그어놓고 가요. 좀 더 매기면 여기 갖다 그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경계가 여기인데요. 땅이 여기 그어 보세요. 그죠? 이 평수 있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그죠?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먹고 청량하다가 걸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이건 보도도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청량 기사 자격 취소되고 막 또 심하면 징역 가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AB 중에 누가 청량 결과에 불복하면 자 법원에 소송하면 되는데 소송은 크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법원 가서 소송하려면. 그래서 요 소송하기 전에 요 적부심사 있죠. 요걸 거칠 수 있도록 이건 거쳐도 되고 이건 적부심사를 거쳐도 되고요. 안 거쳐도 됩니다만은 요걸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량 결과에 불복하면 자 그림 이건 늘 그립니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나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시도지사를 거쳐 우리 같으면 울산광역시에 가서 적부심사 청구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여러분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를 해요. 자, 요 그림 보면서 1번 청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들도 돼요. 그걸 묶어서 제가 이해관계인은 청량 성과에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 하면 다 아시죠? 특별시 광역시 도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에 가서 거쳐 지방지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요. 단 청구서는 있죠. 여러분 보세요. 청구서는 시도에 갖다가 냅니다. 청구서를. 자, 이 청구하는데 여러분 실제 이제 이렇게 법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고 돼 있지만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갖다 내요. 울산광역시청에 가서 냅니다. 그러면 내려갑니다. 3번 회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체크해 두세요. 3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지 회부하는데 자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합니다. 자 요거 며칠 내에 30일 내에 회부하고 우측으로 갑니다. 심의 의결.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가 그 심의 의결 기간이 청구서를 받은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는데요. 심의 의결 기간이 60일인데요. 단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 의결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가지고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여기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요. 60일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5번 의결서 송부. 자 이제 반대로 여기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이 되면 그 의결서를 송부해 줍니다. 시도지사한테. 그건 숫자 없습니다. 송부해 준다고만 아시고 6번 통지. 시도지사는 이제 요 의결서가 송부돼 오면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인한테 통지해 주는데요.
그 통지 시기가 앞에 맨 앞줄에 가면 7일, 그 7일 있죠. 7일. 7일 요 숫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아까 1 다시 돌아가서 26페이지 1번에 청구는 이해관계인 등이 시도지사한테 가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직을 회부하는데 그게 3번 회부 30일. 그다음 4번에 심의의결 60일 30일. 그 다음에 의결서 송부해주면 밑에 그 5번에 통지해주는 게 며칠? 7일. 여기까지 아시고 맨 밑에 있죠. 8번 보세요. 7번 뭐 나중에 그 생략 8번 괄호 8번에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인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의 이해관계인에게 90일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그게 7번 있죠. 7번을 봐야 되겠네요. 7번에 재심사를 거칩니다. 자, 요 7번 올라가서 재심사. 재심사는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90일 하고요. 거기 쭉 가다가 여러분, 지방지직 의결 불복하면 90일 나오죠. 90일 내에. 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어디다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재심사 절차는 위에 있죠. 저거 심사 절차와 같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90일 하고요. 재심사는 90일 하고 국토부 장관 거쳐 누구한테 한다? 중앙. 여기서 재심사를 해요. 여기서 90일이 하면 다 아시는 거고요. 내한주에 90일.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거쳐 중앙에 한다. 다음 뭐 절차 이거 필요 없습니다. 뒤에 거는 재심사 절차는 심사 절차가 준용되니까. 여기까지. 이 절차 묻는 거 있죠, 여러분. 요것도 지적 청량에서 제가 나중에 청량에서는 두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앞전에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청량 대상 하나. 그 다음에 쉽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누가 하느냐? 지방지직위원회 한다. 이건 뭐 단답형 쉬운 거고. 여러분 시험에는 아까 크게 대상, 기간 중요하다 그랬죠. 기간, 요 적부 심사, 요 중에 두 문제가 청량 부분은 두 문제예요. 그게 예상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거의 있죠. 뭐 수업 시간 지적은 이제 마치고 오늘 잠깐 쉬었다가 등기로 가는데요. 여러분 어디부터 설명드리느냐 하면요. 이 원래 145페이지부터가 등기법인데 등기의 의의는 뭐 다 설명드렸고 그죠? 등기가 뭐라는 건 다 아시고 앞전에요. 잠깐에서 181페이지 펴시면 181페이지에 요 등기부 요거 일반 등기부하고 그 181페이지에 집합건물 등기부 여기까지 오늘 설명 잠깐 드리고 이건 등기부는 책에 있으니까 따로 이제 제가 복사는 안 해드리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드립니다만은 여기 등기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등기가 뭐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